자, 여러분, 만약에 이번 총선이 잘못 꼬여버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냥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살아왔던 자유대한민국의 체제와 시스템들은 근본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 의석이 없어도 공수처라든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지들 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밀어붙이던 모습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공수처법이 뭐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을 못할지라도 이것들이 뭔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근간을 뒤흔드는 정말로 큰일 나는 법률들이라는 것은 막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막연한 감정이 맞는 거예요. 검사들을 개혁한다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괴물 집단 공수처를 만들었죠. 국민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그렇게 현명한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든가 말든가 그냥 무작정 저 인간들은 밀어붙였습니다. 정말로 저런 것들을 밀어붙였다는 거죠. 이것들은 국민 눈치를 안 봅니다. 이것들은 자기들이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국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심지어 우리가 훨씬 더 이성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도 그 현명한 목소리와 건전한 비평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국민 눈치를 하나도 안 보고 반대되는 목소리 내는 국민들 보기를 동네 강아지 보듯이 우습게 바라보는 인간들이 만약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져가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반드시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 나라의 운명은 수년 내로 베네수엘라 꼬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좌파는 머릿속에 어떤 선이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에서 그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타당한 상식, 머릿속에 선, 브레이크가 저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만물을 그저 지들 대학생 때 쌓아놓은 알량한 이념의 잣대 하나로 다 바라본다는 것이죠. 이러면 매우 간편하고 본인들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숨기는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념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강력하게 뭐든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탈원전 정책으로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피해가 나와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형적인 좌파, 단순한 환경론자들의 1차원적인 생각으로 바라봤을 때 원자력 발전은 그냥 나쁜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인 생각도 하나도 없고 인간의 기술로 그것들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사후적인 소모 비용이 제법 든다고 해도 그 비용과 기술은 모두 우리나라 내부 내수경제 내부 그 기술 안에서 자체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다고 아무리 팩트를 떠먹여줘도 이런 논리들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다는 겁니다. 아 몰랑 나쁜 발전이야 하는 것이죠. 그냥 유치원생들이 그렇듯이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그런 구분을 지어놓고 나쁜 발전이니까 탈원전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탈원전을 해버리면 같은 비용으로 그 엄청난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가 공업국가죠. 대한민국의 막대한 산업전력의 공백을 탈원전을 해버렸을 때 그 막대한 산업전력 수요의 공백을 대체 무엇으로 메꿀 거냐고 우리가 물어보면 그들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비웃으면서 그 특유의 태도로 빈정거리면서 말을 둘러가는 것이죠. 조선시대 유교 선비들처럼 모든 것은 그저 정신력과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탈원전은 의지의 문제일 뿐이다 라면서 곧 죽어도 대의 명분만 최고로 내세우던 그 과거 구조선시대의 유교 선비들처럼 대의 명분만을 최고의 슬로건과 가치로 바로 내걸고 있는 게 좌파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상과 이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한국전력의 적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전 세계 전력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한국전력이 적자가 조 단위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해외에 충분히 팔아먹을 수 있었던 수십조 원의 각종 원전 수출 기술 사업들이 무산되어도 저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몰락하는 국내 원전 산업계 현실 속에 국내 핵심 원전 그 부품 업체들이 연이어서 도산을 하고 있고 실업자들이 신음을 하고 해외에 그 기술이 어쩔 수 없이 팔아 넘기게 되고 기술자들이 유출되어 나가고 있는데도 원전 산업의 핵심 인프라 자체가 지금 뿌리부터 근본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애초에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좌파 운동권의 뇌구조 자체가 우리 같은 정상인들과는 그 뇌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환경에 맞게 최선의 선택과 전략을 내리는 우리 같은 우파 사람들하고는 뇌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뇌구조와 사상과 이념의 현실을 강제로 끼워 맞춰버립니다. 주어진 현실에 자기들이 적응하고 그걸 극복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강제로 자기들 사상에 맞춰버린다는 것이죠. 현실과 그들의 뇌내 망상 속에 당연하지만 괴리가 발생하겠죠. 그 괴리가 발생하면, 현실과 망상 속에 괴리가 발생하면 그 현실 속에서 불편한 팩트를 떠드는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탄압하고 강제로 두들겨 패서라도 자기들이 옳다라는 식으로 대중들을 세뇌교육해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모두가 벼랑 끝으로 절벽 끝을 향해서 폭주 기관차,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처럼 달려가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의 리더 집단 중에서. 이들에게는 현실도 선배 세대도 어른들도 모두 그저 징징거리면서 자기들이 빼들어내야 할 어떤 투쟁의 대상일 뿐입니다. 팸이랑 아주 사고관념이 닮아 있죠. 이런 식의 사고관념들은 매우 간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무능력과 무지를 숨기기에도 매우 간편하고 유용합니다. 20대 시절 운동권,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던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알량한 그 이념, 정말 종이 한 장만도 못한 그 얄팍한 이념, 이데올로기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자기들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민생과 현실에 번잡해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거의 종교적 수준의 그 사상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게 저 인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뿐인 겁니다. 지상과제라는 말이죠. 좌파는 자기들이 틀렸다, 틀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합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팩트를 구구절절 우리가 설명해주면서 전문가들이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런 선택을 내리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올 거라고 핏대 세워가며 경고를 해도 절대로 안 들어 처먹습니다. 왜냐? 좌파 운동권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순수하고 현명한 혁명 의지를 가진 자기들이 본인들이 이 세상의 나약한 학자들, 전문가 집단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착각을 합니다. 돈이나 벌 줄 아는 어리석은 기업인들, 장사치들, 국민들을 자기들이 계몽시키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쟤들은. 고상하고 순수한 자기들이 이 무지몽매한 대중들을 지도해줘야 된다, 계몽시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 기업인들과 전문가 집단들을 자기들이 어떤 더 상위 개념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르침의 대상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죠. 골수 깊이까지 오만함이 꽉 들어차 있는 인간들이 바로 저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네가 뭔가 좀 알량한 지식 조금 있을지 몰라도, 네가 어디 알량하게 돈 좀 버는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순수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똑똑한 지도층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주인공이고 어디까지나 너희들은 내 밑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냥 옆에서 한마디 거드는 참모에 불과하다 라고 저 인간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 거 보세요. 몇 년 전부터 경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저 같은 일개 우파 유튜버들조차도 수도 없이 이런 것들을 경고를 했었죠.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위험하고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도 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실물 경제가 파탄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그래도 소득주도 성장이니 분배니 재벌과 기득권들은 나쁘다는 식의 프레임, 자기들의 고집스러운 관념을 끝까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밀어붙입니다.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 위험성과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줘도 애초에 벽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20살 이후로 저 인간들의 뇌구조는 닫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미 사상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와가지고 자기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그 종교적 광신적 수준의 이념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명박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든 혹은 이쪽 계열의 전통적인 관료 출신 정치인 그 누구든 뭐 정말로 우리가 좀 오래 고민해왔던 우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도 분명히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었어요.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를 못했고 더 소신 있게 밀어붙이지 못했던 태도들이 뭐 여러 개 있었죠. 정말 안타깝지만. 그러나 저들은 최소한 국민이 무서운 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과도할 정도로 국민의 눈치를 보던 사람들이었죠. 가장 중요한 점은 저 사람들은 최소한 대한민국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한 어디까지나 정체성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사 좀 마음에 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유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의 정체성만큼은 대한민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86 운동권 세력들을 비롯해가지고 종북 좌파 주사파 인간들은 대가리 뇌구조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일국의 정부라면 당연히 이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신뢰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그런 신용도와 신뢰관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국민정서라든지 대한민국의 국익 같은 거는 이 인간들의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 대가리 속은 그저 젊은 날부터 철석같이 믿어온 광신적 수준의 종교적 이념에 기반한 미션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적화시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미션 수행만으로 대가리 속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불과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미녀 대회니 미녀 사관학교니 그런 것부터 해서 개인 스마트폰으로 국민들 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어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만 벌어다 오면 필요한 물건들은 어쨌든 돈만 있으면 마트에 가득 쌓여 있는 것을 그저 들고 나오기만 하면 됐었죠. 그러다 어쩌다가 한순간에 저 사람들이 몰락하게 된 걸까요? 왜 전 국민 평균 체중이 9kg, 10kg 이상씩 빠져버린 걸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망하는데 성장하고 공든탑을 쌓아 올리는 것도 너무나도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무너지고 쓰러지고 망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시청자 당신의 나이가 어려도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중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대학생 정도만 되어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인생을 최소한 한 15년에서 20년 정도는 살아왔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5년 전, 10년 전 내가 살아왔던 대한민국의 그 이제 평범했던 그 일상들, 나날들이 앞으로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외교적으로 전혀 잘못된 나라에 자꾸만 줄을 서고 있고 동맹국가, 우방국가들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고 자꾸만 이성과 상식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는 감정과 분노를 앞세워서 국가 문제와 외교 문제에 접근을 하고 1년 전에 오늘, 어제와 같았던 그런 지루한 오늘과 나날들이 내일은 반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제를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부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미우나 고우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발 좀 현명한 선택을 내리셔야 할 겁니다. 지금 배부른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은 자유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체제를 결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방어선입니다.